어느 생활 커뮤니티에서 인기 많았던 공포 썰을 하나 소개해볼까 한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희진의 경험담으로 그녀가 겪었던 이상하고 무서운 사건들을 담고 있다. 희진은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격이 밝고 외향적이어서 친구도 많고 여러 클럽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 희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녀는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밤 공부에 지친 희진은 잠시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싶었다. 그녀는 작은 담요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챙겨서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희진은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옥상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희진을 보지 못한 듯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진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 남자가 그냥 같은 기숙사 학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했다. 게다가 남자도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희진도 자신의 시간을 계속 즐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진은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남자가 내뿜는 기운이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기분을 무시하고 다시 야경에 집중했다. 근데 문득 희진은 주변이 너무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의 밤은 항상 차 소리와 사람들로 시끌벅적한데 그때만큼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희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남자가 움직였다. 남자는 천천히 희진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희진은 갑작스레 경계심을 느끼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거리와 어둠 때문에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다가오는 동안 희진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는 멈췄다. 그리곤 천천히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희진은 그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결국 그녀는 담요와 커피를 챙겨 급히 기숙사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희진은 밤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들 몇몇은 그냥 미심쩍은 학생일 거라며 그녀를 놀리기도 했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특히 한 친구는 그 옥상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학생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또다시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다. 이번에는 늦은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대였지만 동일한 남자가 똑같은 위치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아무리 가깝게 다가가도 남자의 얼굴이 계속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었다. 희진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옥상에 올라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남자의 모습은 계속 희진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후로도 몇 달이 지나고 희진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기숙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긴장을 풀고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번엔 옥상 구석에 남자가 남긴 듯한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고 앞으로도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곳에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희진은 노트를 덮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기숙사를 떠난 이후로는 다시는 그 옥상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씩 그 노트를 떠올리며 남자가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으로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는 기묘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 학교의 지하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되는 방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방에는 오래전 학교에서 실종된 한 여학생의 원혼이 서려 있다고 한다. 학교는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 초등학교였다.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과 오래된 나무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지하실은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면 항상 한기가 감돌았고 기분 나쁜 습기가 느껴졌다. 그곳에는 닫힌 채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한 방이 있었고 그 방은 금기의 장소로 여겨졌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교에는 수민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나 종종 지하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수민이는 학교에 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수민의 실종은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 학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지하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간혹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교실에서 깜빡이는 빛이 목격되었다. 아이들은 지하실 방 근처에만 가도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고 닭살이 돋는다고 했다. 몇 년이 지나도 이러한 현상은 끊이질 않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지하실에 여학생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 했고 다른 이는 그녀의 원혼이 복수를 꿈꾸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몇몇 학생들이 이전설을 확인해보고자 모험을 감행했다. 그들은 방과 후 몰래 지하실로 내려갔다. 문이 굳게 닫혀있던 금기에 방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누구 하나 먼저 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가장 용감하다고 여겨졌던 학생이 나서서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은 너무도 평범했다. 단지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자신들이 어딘가에서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수민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수민의 얼굴은 고통과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사진 속 수민의 얼굴이 서서히 웃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고 그날 이후로 그 방에는 다시는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밤마다 들리던 흐느끼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치 수민이 찾길 원하던 무언가를 마침내 찾은 듯했다. 그 이후로도 학교는 계속해서 운영되었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전설은 반복적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침묵 속에서 수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업을 받았고 그 여학생의 이름은 공포와 미스테리로 영원히 학교의 역사에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과제를 마치고 마지막 여름밤을 불태우기 위해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근교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을 목적지로 정했고 학교를 출발해 해질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폐가 하나가 있는데 그곳은 예로부터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한 친구의 농담 섞인 제안으로 그 폐가를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폐가는 마을 끝자락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이상하게도 날이 어두워지자 점점 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초승달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숲이 너무 짙은 나머지 길도 나무도 제대로 구별이 안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전등에 의지해 겨우 길을 찾아냈고 그렇게 20분 정도를 헤맸을 때 드디어 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가는 낡고 허물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으며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문짝은 옆으로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고 우리는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불쾌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어 숨쉬기가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우리는 먼저 1층을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먼지 쌓인 책들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사람들로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2층을 향하는 나무 계단에 발을 디뎠을 때 갑자기 쾅 하고 큰 소리가 나면서 집 전체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우리는 멈칫했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저 발소리가 크게 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은 더욱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방 하나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친구 하나가 호기심에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우리는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간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놀란 우리는 빠르게 방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그것이 낡은 마네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마네킹은 헐거운 옷을 입고 있었고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방을 나와 다시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계단 아래쪽 어딘가에서 "도와줘" 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목소리가 들린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저함도 잠시 우리는 그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불안감에 서로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쪽 벽에서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공포에 질린 채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이곳을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방도 챙길 여유 없이 그저 출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폐가를 빠져나와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어떤 발소리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명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는 마을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마을이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돌아와 숨을 고르고 나서야 우리는 그곳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서로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마을 학교였단다. 40년 전 아주 슬픈 사고가 있었지.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근처에 가지 않는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젯밤의 경험이 더 소름 끼쳐졌습니다. 우리는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 사건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아직도 늦은 밤이면 그 폐가의 기억은 가끔씩 우리 꿈속을 스쳐 지나갑니다.